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알림창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분들의 주택 특별공급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점검하면서 특별공급 제도의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발표에 국가유공자분들이 해당되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이 언급되면서 그럼 이제 유공자 혜택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결론은 걱정하시는 것과는 좀 달라요. 왜 그런지, 그리고 유공자분들이 실제로 신청하실 때 어떤 부분을 알아두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1.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어떤 제도인가요? 먼저 이 제도가 뭔지부터 짚고 갈게요.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일반 청약과 달리 자격을 갖춘 분을 관계기관이 추천해서 특별공급을 받으실 수 있게 해주는 기관 추천 특별공급 방식으로 운영되고요. 여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군인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국가보훈부는 매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공급 계획과 우선순위 배정 기준을 별도로 공고하고 있고 2026년에도 마찬가지로 공고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게 국가유공자라고 해서 모두 자동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보훈 대상 유형, 무주택 여부 같은 조건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하시는 게 첫 단추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 제도를 들여다보게 됐을까? 이번 정부 조치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이 제도가 어떤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문제는 특별공급 자격이 실제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상황을 하나 들어볼게요. 삼촌, 국가유공자시니까 특별공급 되잖아요. 계약은 삼촌 이름으로 하고 돈은 제가 낼게요. 이런 식으로 자격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걸 명의대여라고 해요. 이게 왜 문제냐면 이렇게 자격이 새어나가는 만큼 정작 그 집이 꼭 필요한 유공자분이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즉 명의대여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정직하게 신청하려는 다른 유공자분들인 셈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같은 관계부처와 함께 신청 추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경찰도 명의대여와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고요. 3. 정상적으로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게요. 국가유공자분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본인 자격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라면 이번 발표가 그런 신청 자체를 문제 삼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부가 겨냥하는 건 명의를 빌려주고 빌리는 부정한 거래이지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 유공자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번 발표만 보고 정상적인 신청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격을 악용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진짜 필요한 유공자분에게 돌아갈 기회는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혹시 주변에서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돈은 내가 낼 테니 이름만 빌려달라 같은 제안을 받으신다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도와드리려는 마음이었어도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과 청약이 본인 명의로 진행된 상태에서 부정청약 문제가 생기면 명의를 빌려주신 분도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장담하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은 정중히 거절하시고 궁금한 점은 관할 보훈관서에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4. 실제로 신청하실 때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로 특별공급에 관심이 있으신 유공자분들은 무엇부터 보시면 될까요? 핵심은 하나예요. 해당 연도의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국가보훈부는 매년 국가유공자 등 주택 우선공급 계획과 우선순위 배정 기준표를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상 요건, 무주택 조건, 추천 절차 같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도 함께 보셔야 정확해요.
기관 추천이라는 이름처럼 관계기관의 추천 절차가 핵심인데요. 과거 안내를 보면 보통 신청 접수 후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확보된 물량에 맞춰 대상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어요. 다만 세부 절차는 해마다 그리고 공급 유형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서 인터넷 카페나 지인의 예전 경험담보다는 그때그때의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삼으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앞으로 신청이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요?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만 보면 특별공급 신청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단정하긴 일러요. 이번 발표는 신청 추천 절차를 개선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밝힌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어떻게 바뀔지는 앞으로 나올 후속 조치를 봐야 알 수 있거든요. 혹시 서류 확인이 조금 더 꼼꼼해질 가능성은 있어요. 다만 정부가 밝힌 방향은 신청 자체를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명의대여와 부정청약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한 가지 실무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혹시 신청이나 추천 과정에서 실제 사실과 다른 서류 작성을 요구받으신다면 서명하기 전에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정리해 볼게요. 이번 정부 발표는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취지예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누려야 할 몫을 다른 누군가가 가로채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인 셈이죠. 특별공급 신청을 계획 중이시라면 본인 자격과 해당 연도 공급 계획부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